오늘은 말이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뒤바꾸는 의료계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절대 안 돼라고 여겨졌던 규칙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쎄요. 오랫동안 많은 선수들한테는 이 질문의 답이 좀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오랜 관행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로운 지침은 바로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새로운 답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된다는 답이 당연하게 여겨졌을까요? 이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이번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과거의 그 엄격했던 규칙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무려 40년이에요, 40년.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접근 방식은 거의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1985년에 시작된 베데스다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미국 스포츠 심장학계에서는 거의 바이블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든 기준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었던 거죠. 핵심은 딱 하나, 선수는 빠져, 의사가 다 결정할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당시의 생력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운동선수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의료적 가부장주의라고 불리는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온전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했죠.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그럼 그냥 그걸로 선수 경력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선수한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끄덕도 안 하던 초롱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뭐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중요한 동력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은데?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둘째, 과학이 발전하면서 운동선수의 심장이라는 게 훈련 때문에 건강하게 변하는 거랑 진짜 위험 신호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이건 의료계 전반의 흐름인데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선수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는 스포츠 심장학이 생겨나면서 훨씬 더 정교한 진단과 관리가 가능해진 것도 한몫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위에서 딱 지시하는 의료적 가부장주의였다면 이제는 의사와 선수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임상적 파트너십으로 바뀐 거죠.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트너십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바로 공동 의사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플레이북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의사결정, 영어로는 SDM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의사와 선수가 말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같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만 놓고 이건 위험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생의 목표는 뭔지, 심지어 나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전부 다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접근법에서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대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 모두를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점. 의사는 당연히 의학 데이터, 위험성, 치료 방법에 대한 전문가죠. 그런데 선수 역시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몸을 잘 알고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에 대한 자기 자신 전문가인 거죠. 이 두 전문가가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딱 짜여 있어요. 첫 단계는 평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의학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교육인데요. 의사는 선수와 가족에게 알아듣기 쉽게 정보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선수는 자신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실행. 여기서 이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자, 그럼 우리 경기에 나갈까 말까를 함께 결정하고 만약 나간다면 어떤 안전 계획을 세울지까지 구체적으로 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확 느껴지시죠? 옛날에는 의사가 너는 뛰어라, 너는 쉬어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선수와 의사가
우리라는 팀으로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선수가 더 이상 그냥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결정 과정에 아주 적극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공동의사결정이라는 이 새로운 철학, 정말 멋진데요. 그럼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에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침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포츠 분류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축구, 농구, 수영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딱딱 정해진 상자 안에 집어넣고 이 병원 이 상자 안에 스포츠 금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근력과 지구력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모든 스포츠를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 선수의 상태에 맞춰서 훨씬 더 유연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비호성 심근병증 HCM이라는 병입니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진단을 받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쟁적인 스포츠는 그냥 금지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였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지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경기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주 철저한 평가와 공동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금지에서 고려로. 여러분,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선수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아주 강력한 안전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0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경기장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한 비상행동 기획, 즉 EAP를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수의 선택을 존중하되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는 철저하게 대비한다.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접근법의 대전제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심장질환 진단은 더 이상 선수 경력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의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하는 대화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째, 의학적으로 100%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다는 임상적 불확실성. 둘째, 선수 개개인이 나는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위험 감소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장의 안전. 이 세 개의 추를 저울에 올려놓고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선수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개인의 야망은 과연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 사회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함께 짊어지고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스포츠 의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